우리나라 검찰에 대해서 그 검찰의 권한이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의 고위공직자 범죄나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96년에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으로 반부패 법안이 입법 청원된 것이 효시가 되어서 공수처 제도가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103조에 따라서 그 정신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김진우 공수처장이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경우를 들면서 다소 길고 큰 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왜 이 주제로 공수처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비판론자들이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해왔죠. 물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이제 부결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초헌법적인 기구다. 여전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봐주기 위해서 만든 기구다. 뭐 이런 주장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공수처 탄생의 역사적 배경, 그다음에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요체를 설명했어요. 하나는 법의 지배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작동입니다. 헌법기구로 공수처가 헌법기구 중에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검찰이 제 역할을 고위층의 어떤 비리라든지 아니면 반부패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 즉 민주주의에 의해서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점과 그로부터 탄생한 조직이 헌법이 부여한 준사법기관에게 부여한 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독립성, 이 두 부분을 갖다가 지켜나가는 조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한 점은 공수처의 탄생이 일시적인 정권의 입맛이나 아니면은 초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민주공화정에 알맞는, 예를 들어 대법원이 있지만,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관계이듯이 검찰과 공수처는 함께 가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민주공화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정당성을 갖다가 부여하고 앞으로의 역할에 힘을 싣는 그런 출발점을 가지려고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조 연설 후에는 또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김 처장은 문재인 정부 4년의 경험에 비춰 대한민국 법 체계에 대해서 어떤 학점을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A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B에서 C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공수처장의 역할은 직접 수사보다는 조율과 조정을 하는 국민 소통 창구 역할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김진우 공수처장이 준비를 많이 했네요. 딱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자리에서 과도한 표현은 자칫 정쟁을 부추기고 또 과소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생겨요. 적절한 논란을 하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상당히 적절한 말을 했다고 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4년 경험, A 학점이다라고 말하면은 이미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버리는 거죠. 지금 A라고 부르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보통 집권 4년 차에 국정 운영하면 보통 F 학점 아니면 D 학점이에요. 집권 지금 4년 차에 마지막 5년 차입니다. 근데 B 학점 또는 C 학점 좀 되면 잘 준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해서 가는 중이라고 하는 이 워딩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검찰공화국이었어요. 청와대 권력을 압도하는 검찰공화국의 검찰에 독주하는 권력을 이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견제할 수 있게 되는, 말 그대로 우리 헌법 1조에 있는 민주공화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뭐 때문에? 공수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발언이죠. 아주 적절한 발언이고. 세 번째, 공수처장의 역할은 직접 수사보다는 조율 조정을 통해서 국민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창구 역할이다. 맞는 공수처장이 그런 거죠. 공수처장이 직접 장으로서 수사에 지휘하고 수사에 일일이 개입해버리면은 이건 전형적으로 야당한테는 정치적인 영향력 또는 정치적인 중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조율을 하는 거죠. 검찰과 공수처, 또 정치 권력과 공수처 등등과 관련해서
처장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는 역할이라고 하면 어느 야당도 반대를 못하거든요. 바로 그게 공수처장의 역할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본인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한 아주 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포럼에서 나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연 1호 수사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공수처 1호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는 방향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보다는 수사에 있어 적법 절차 잘 준수하는 등 기관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1년 넘게 수사 중인 청와대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고위 공직자이고 법에 적용되는 범죄 유형에 해당하면 저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 이렇게 1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선을 그으면서 공수처 수사의 신뢰와 명분 쌓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1호 사건을 공식화하기 전에 불거질 수도 있는 갑론을박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네, 그렇죠. 앞서 공수처장의 역할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진욱 처장이 직접 수사보다는 조율과 조정을 하는 국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만약에 A 의원이 처장님 그러면 1호 사건 뭡니까? 네, 1호 사건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이를테면은 소통이라든지 창구 역할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을 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럼 심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 트랩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정답을 얘기한 거죠. 조금 듣는 사람은 귀 빠지기는 합니다만 정답을 얘기한 것이고 또 1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이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공수처에서 1호 사건을 뭘 하느냐는 앞으로 공수처가 가야 할 방향을 그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더더욱이 4월에 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사건을 수사할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죠. 반대로 이번에 청와대 수사할 건데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를 통해 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왜 공수처가 탄생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을 선정을 해서 그만큼 1호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많으니까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오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발언까지도 준비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청와대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듯했지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 답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이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청와대가 진짜로 선거 개입을 했다던가 하명 수사를 했다던가 이러면은 이런 거 처리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수사를 해가고 이첩을 해가야 되겠지만 그거는 공수처가 앞으로 이렇게 지향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맞다고 봐요. 하지만 가야 할 길은 맞지만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느냐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4월 보궐선거도 있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야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 공수처가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한 공수처가 어떤 그 수사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어느 한쪽도 승복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이런 사건을 이첩받기보다는 조금 더 공수처의 신뢰,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이런 종류의 사건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수처의 연역이 쌓이면서 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공수처 조직과 수사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공수처 처장,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 수사 능력에 의구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력을 중심으로 검사를 선발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에 불리는 시대적 조류이자 대세, 공수처, 판검사 등의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수사부와 공소부 분리 등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면서 공수처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공수처의 자체적 수사 기소 분리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공수처 내에 수사부하고 공소부를 두겠다. 그래서 양 기관으로 두겠다라는 거죠. 수사는 수사부에서 하고 기소는 공소부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나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수사부가 무리한 기소를 한다던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는 공소부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검찰 개혁에 있어서 수사청으로 만드느냐 기소청으로 만드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공수처의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지 않느냐. 검찰 내부의 역할도 수사 기능과 중대 수사 기능과 또는 공소 기능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게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한 지청 사이즈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균제를 한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이고 이게 검찰 조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수처가 여러 가지 야당이나 또 여러 군데서 비판받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하는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내부적인 장치로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운영을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공수처의 자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박상병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방향을 잡아들였죠.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시즌2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하자.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앞으로의 방향 설정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더라도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검찰 권력을 휘둘러서 검찰 공화국을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괴물로 만들었던 그런 역사를 청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면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다면은 그럼 공수처는 다 가지고 가느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김준욱 처장이 공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틀을 잡은 것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요청을 해드렸어요. 또 시민사회단체도 요구를 해갖고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공수처 안에서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수처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개혁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수처를 정말 잘 만들었고 공수처 시스템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대한민국의 1등 상표가 된다고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어마어마한 성과죠. 그걸 김준욱 처장이 이제 짜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 유능한 검사들이 경쟁률이 10대 1이라 그래요. 23명인데 230몇 명이 왔다 그러죠. 233명이 10대 1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검사들은 굉장한 프레드를 느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프레드를 느끼고 그 검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철저한 국민들에게 납득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 논란을 회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그 검사들의 자긍심은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위상을 훨씬 높일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안에서 내부적인 통제 브레이크, 즉 이런 이제 공소와 수사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처장이 책임질 문제예요. 앞으로 처음에 섣불리 그냥 해가지고 1호 사건이 이거다 수사해가 아니라 앞으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정치권과의 관계도 철저히 중립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검찰개혁의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윤리적인 규제를 마련한다고 하면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시스템 마련과 또 소통 창구의 역할을 먼저 강조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사법부 관련 김 처장의 생각도 큰 이목을 모았는데요. 추윤 갈등은 나름대로 각자 원칙이 충돌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국민이 가장 큰 피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자, 공수처장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중립성인데 이 요구에 걸맞는 답변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는데 이러면 벌써부터 또 여권과 신경전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게 정답입니다. 신경전이 벌어져야 되는 여권과. 지금은 야당과 싸우면 안 되고 여당과 싸워야 됩니다. 여당과 싸워야 야당도 할 말을 못하는 것이고 또 일반 국민들도 저렇게 해서 한때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그 주구 또는 사냥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되어야 위상이 받았다는 것이고요. 1년 뒤에는 정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정권에 또 충성을 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맞는 것이고, 김준호 공수처장의 추후 갈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 원칙이 충돌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이 답변은 뭐 당연한 것이죠, 이거는. 여기서 누구 편을 들어보세요. 공수처장으로서 적절치 않는 발언이 될 것이고, 여기 질문하는 사람이 좀 저는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말려든 것이 제가 잘한 것이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검찰개혁에 강하게 주장하는 편입니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금융수사권조정도 한 10여 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 이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이라고 그러는데, 이쪽도 반대합니다. 이거 지금 안 됩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져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검찰에서는 지금 6개 정도의 7개 정도의 이 어떤 이 범죄 유형만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막 이제 착근을 하는데, 이게 그마저도 중수청에서 가져간다고 얘기하면은 이 수사의 이 전체적인 판세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거 지금 급하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최소한 다음 정권으로 미뤄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일단 공수처를 정상적으로 발족을 시키고, 검찰이 남아있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하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다음 정권, 1년 뒤에 다음 정권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해도 될 문제를 지금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이 문제 가지고 또 싸운다고 얘기하면은 기존에 나왔던 검찰 개혁마저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당에서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봐요. 방향은. 그러니까 방향이 맞다고 그래서 모든 일정까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김준호 공수처장이 말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은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니까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적절치 않니다. 또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는 이 의견이 맞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다음 정권으로 좀 미루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